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 문화톡톡 권다정입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을 우리나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이실 텐데요. 또 우리 모두가 출전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성공적인 개최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봉송 행사가 지난 21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평택시청 앞 광장에 도착한 성화는 평택시 공제광시장의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42명의 우리시 주자들의 성화봉송 및 인계를 통해 우리시를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한 덕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 그리고 승부를 떠나 세계인들의 감동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작가의 한 달이 행복한 책과 함께 행복한 한 달 되셨나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은 날.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번개가 내리치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며칠간 우리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온갖 풍경들에 가슴이 설레고 텐트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인제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설악산에 한번 가보자.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턱에 차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였고 배낭은 천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바지에 반팔 차림이었던 우리는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에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은 배낭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고 허기와 추위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상황은 곧바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한수가 탈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쓰러졌고 비는 더욱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배낭을 버리자. 한수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배낭을 버리니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짐만 따로 챙겨 들고 빠른 걸음으로 산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뭔가를 포기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왜 미처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산장에 도착해서 몸을 녹였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반길에 버리고 온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버리면 버리는 만큼 또 얻는 것이 있다는 기막힌 진리를 깨달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한 가지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얻은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즉 내 욕심과 불안함을 떨쳐내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결코 무언가를 버리고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마음과 삶의 여유로 가득 채워지게 될 테니까요. 실크로드에서 생긴 일. 나는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인 투르판에서 서쪽으로 달려가는 트럭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는 150km쯤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모래와 돌로만 이루어진 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알고 가는지 궁금할 정도로 주변은 누런 흙뿐이었습니다. 6월 말인데도 햇살은 따가웠고 모래바람은 눈을 뜨기 힘들게 했습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아마 해 떨어질 때서야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저게 바로 신기루예요. 저걸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가다 죽은 여행자들도 있어요. 가도 오아시스는 없거든요. 실크로드로 떠나기 전 나는 내 일상에 괴로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직장, 그저 그런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 내가 태어나서 사는 나라도 싫었고 모든 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지루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즈음 저 멀리 앞쪽에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위구르족의 전통 복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그 여자를 태워줄 생각을 하지 않은 듯 무심코 여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워주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저게 그냥 삶이에요. 저렇게 걸어서 읍내에 다녀오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죠. 그들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들은 자신들을 불행하다고 여길까? 대도시에서 사는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사막에 사는 저 여인의 행복감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는 건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여자도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누가 더 낫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난 갑자기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를 아시나요?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는 국가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적 있는 자연과 어우러져 행복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도 최첨단 기술이 보급된 것도 아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무더위도 주춤해지고 가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여름 알차고 건강하게들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름의 막바지에서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문화예술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이충분수공원에서 2014 소사발 예술제가 열려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요. 30일에는 필 앙상블과 함께하는 행복엔 희망이 통복천 야외 무대에서 진행돼 여름밤 색소폰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평택역 광장에서는 거리로 나온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돼 여러 예술인들의 소규모 거리 음악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문화 공연 소식이 가득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 문화톡톡 권다정이었습니다.